가장 뜨겁고 인간적이었던 천재 게테의 진짜 생애입니다. 도피와 창조의 연금술, 고통을 걸작으로 연성한 거장의 비밀 노트입니다. 생존을 위한 연금술이었습니다. 즉 고통을 태워 예술을 빚어낸 사람입니다. 게테의 첫째는 정념이 있습니다. 즉 통제 불가능한 사랑과 감정이 폭발했지요. 그리고 파국으로 갑니다. 즉 질투와 죄책감, 압박으로 인한 질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연성이라는 걸 통합니다. 즉 고통의 기억을 문학적 걸작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주입니다. 예고 없는 떠남과 자기 보존을 위한 탈주가 이어집니다. 즉 게테의 삶은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고통을 잉크로 바꾸는 끝없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걸작을 잉태했습니다. 20대 시절에 지하철에서 실제 연금술에 빠졌던 게테 청년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는 영적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대립의 기원은 형식주의 법학자 아버지와 이야기꾼 어머니를 만납니다. 즉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는 형식을 중시했고 어머니 카타리나 엘리자베트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18세에 결혼한 동화적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한 규율 대신에 끝없는 이야기를 게테에게 가르쳤지요. 그런 결과 감정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게테는 얻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는 형식을 중시하면서 즉 황실 고문관으로 근무했고 라틴어, 그리스어, 법학을 게테에게 직접 교육하였고 거기서 뜻만 전달하는 건 하인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교육합니다. 그 결과 삶의 진지함과 기율을 배우게 됩니다. 7년 전쟁 중 적군의 프랑스 장교에게 연극을 배운 10살의 게테였습니다. 규칙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예술적인 어머니의 충돌 속에서 천재의 뼈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질풍노도를 겪습니다. 즉 규칙을 파기하고 생명을 얻는 거지요. 게테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헤르더와의 대화입니다. 헤르더는 독설가이기도 하고 게테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프랑스 고전주의를 흉내낸 건 그만해라. 셰익스피어의 규칙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규칙보다 더 큰 것을 알았던 거다. 즉 형식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테가 어느 날 스트라스부르크 성당을 보게 됩니다. 즉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여 매일 첨탑에 오른 결과 게테는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고전주의의 질서와 비례를 버리고 거칠고 격정적인 감정의 분출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질풍노도 운동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 뮤즈입니다. 즉 게테의 첫 번째 도주와 평생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제나임의 사랑입니다. 16살의 소박한 시골 소녀였으며 프리데리케 들장미, 오래 노래 등 감각적 서정시의 탄생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도망친 자지요.
졸업 후에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도주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늙어간 프리데리케는 나는 내가 아는 것 중 가장 잔인한 일을 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그레첸입니다. 죄책감을 문학으로 연성시킨 거지요. 파우스트에게 버림받고 파멸하는 순수 여인이었고 그레첸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보면 당신이 나를 다시 찾아온 건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고통을 살해하여 자신을 구원한 겁니다. 바로 베르테르 신드롬이지요. 베출라어의 이럴 수 없는 사람, 예루살렘의 권총 자살 충격, 이것이 더해져 단 4주 만에 쓰인 걸작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그 영향을 보면 유럽 전역의 패션을 유행시켰습니다. 즉 파란 연미복과 노란 조끼가 대표적이지요. 또 하나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7번이나 들고 간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모방 자살 현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죠. 베르테르를 써서 그 감정을 죽이고 나서야 게테 스스로가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자살 충동을 종이의 주인공에게 전가시킨 생존의 연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료의 질식입니다. 바로 은광과 공무 그리고 통제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테는 한때 재무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18세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의 초청을 받고 세금 징수 및 도로 공사나 광산 채굴까지 담당하는 일을 한 바 있습니다. 낮에는 광산에서 흙을 파고 밤에는 시를 쓰게 됩니다. 샤를로테 폰 슈타인 부인과의 사랑입니다. 7살 연상의 유부녀였죠. 10년간 1700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강렬한 관계였습니다. 거친 게테에게 궁정 예절과 절제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샬롯테 폰 슈타인 부인이죠. 안정감을 주었지만 창조적 본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아름다운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부활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도망을 보면 새벽 3시에 재무장관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이탈리아의 여행 마차에 탑승합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년의 체류 후에 햇빛과 고대 문명 속에서 예술적 본능과 과학적 호기심에 동시 부활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식물의 근원이 되는 원형 식물의 아이디어를 팔레르모 식물원에서 직관하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그랜트 투어 바이블이라 말하는 바 있습니다. 편견에 맞선 안식처입니다. 즉 조화, 공장, 여공과의 사랑입니다. 이탈리아에 귀국한 직후에 만 23살에 크리스티나의 불피우스, 즉 활기차고 꿈이 없는 생명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또한 학력도 지위도 없는 여공과 동거하게 됩니다. 바이마르 사교계의 철저한 무시와 따돌림을 받게 되지요. 사회적 모욕을 말없이 견딘 크리스티나 아내, 내 집에서 누가 나와 함께 사는지를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군의 약탈로 게테를 지켜낸 그녀와 18년 만에 정식 결혼하게 됩니다. 이성의 기계론에 맞선 투쟁입니다. 바로 게테와 뉴턴이지요.
뉴턴의 방식, 바로 뉴턴 광학은 빛을 기계적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부품의 나열이지요. 백색광은 7색의 혼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수리적 접근이었고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게테의 색채로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색이 탄생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심리적 생리적 체험이었죠. 인간의 지각 중심인 겁니다. 과학계에서는 게테가 패배했지만 예술계와 현대 지각 심리학에는 절대적 영감을 게테가 주었습니다. 시계를 분해한다고 시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지요. 관념과 감각의 완벽한 융합입니다. 가장 위대한 우정은 바로 실러와 함께한 거지요. 게테는 감각 중심이었지요. 따라서 경험과 직관과 자연 관찰을 중시했지요. 반면에 실러는 관념 중심이었지요. 칸트 철학과 선험적인 이론 및 논리에 강했습니다. 실러의 관념 중심과 게테의 감각 중심의 공통 분모가 바로 바이마르 고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당신이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나는 추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같을 것입니다라고 실러가 말했지요. 합동 풍자 경구 크세니엔을 집필했고 실러의 끈질긴 설득으로 서랍 속에 잠자던 파우스트 원고를 20년 만에 다시 꺼내게 됩니다. 실러가 1805년에 죽은 후에 게테는 절규했죠. 내 존재의 절반은 이뤘다고. 죽는 날까지 식지 않는 삶의 땔감은 바로 노년의 불꽃이었습니다. 더 이벤트, 그 사건을 보면 74세 게테는 마리엔바트에서 19세 소녀 올리케 폰 레베추프에게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 공식 청혼하게 됩니다. 주치의의 건강 진단까지 받게 되지요. 쉬운 55세 나이 차이로 청혼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비오는 마차 안에서 오열하며 영수증 뒷면에 써 내려간 마리엔 비트의 비가 50년 전 제제나임을 떠나던 질풍노도의 청년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삶을 태워 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단 하나의 우주로 빚어낸 60년의 연성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게테의 60년 실제 생애를 보면 지하실의 연금술에서 시작하여 은광과 공무원 생활을 했고 나폴레옹과 조우하고 수많은 죽음과 상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60년의 집필 과정을 거칩니다. 시작은 우어 파우스트였습니다. 제1부는 청년의 텍스트였고 제2부는 노년의 텍스트가 됩니다. 제1부는 감각적이고 격렬한 서사입니다. 메피스토텔레스와의 계약, 순수한 그랜첸의 파멸, 순간이여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제2부는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서사입니다. 정치, 전쟁, 광산 등 모든 경험이 융합된 겁니다. 82세 죽기 몇 달 전에 원고가 봉인되고 이제 내 삶의 나머지는 순수한 선물이라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위로 이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문학의 창시자가 바로 게테입니다. 경계를 지운 거장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 문학은 국민 문학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세계 문학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78세 게테는 말했지요. 전 세계 독일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공식 외교 기관의 명칭입니다. 인간의 약간골을 발견하고
50년 뒤에 인정하게 됩니다. 현대 지각 심리학의 토대가 된 색채론을 만들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바이마르 프랑크푸르트의 생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개막이지요. 독일 문학의 황금기를 구축합니다. 즉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라는 말을 했지요. 사랑에 빠지고 고통받고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82년의 생애 내내 단 한순간도 자신을 태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1832년 3월 27일 그의 마지막 말, 더 많은 빚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